자, 빠르게 한번 봅시다. 책 펴시고 149쪽. 자, 우리 진도가 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숙제 채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자, 일단 2차 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를 해야 됩니다. 좋아.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 잘 들어주세요. 자, 보자. 자, 149쪽 제목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되어있어? 절대값 기호는 근데 이 단원이 제목이 뭡니까? 연립 부등식 1차 부등식이지. 연립 1차 부등식. 맞죠? 저번 시간에 연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등식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 두 개 이상. 근데 잘 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금 대표형 7번 풀면서. 자, 대표형 7번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절대값 x-4 이렇게 돼 있고. 괜찮아?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얘들아. 자, 이 단원, 대단원 전체 이름이 연립 1차 부등식이죠. 맞죠? 그럼 부등식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2개 이상. 자, 내가 부등식 몇 개냐고 물어보면 뭐 세야 되는지 저번 시간에 알려줬지. 맞지? 자, 얘는 부등식 몇 개야? 한 개입니다. 그럼 얘는 연립 1차 부등식이 아니네. 근데 왜 나올까? 이게 핵심 포인트야. 얘는 엄밀히 따지면 연립 1차 부등식 아니에요. 부등식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연립 부등식이겠어? 맞지? 예. 근데 푸는 과정 중에 연립 부등식이 등장합니다. 잘 봐. 절대값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모든 거예요. 절대값이 등장하면 함수에 등장하던 방정식의 절대값이 등장하던 이렇게 부등식의 절대값이 등장하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되냐? 그냥 풀릴 때 있고 어떻게 될 때 있습니까?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풀릴 때 있고 두 개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풀리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죠. 맞지? 근데 그냥 풀릴 때는 절대값 아니 어떨 때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맞죠? 자, 요렇게. 이렇게 되면 요렇게 풀리는 거야. 이렇게 될 때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거이면서 이거여야 되지. 맞지? 연립 부등식 맞아? 괜찮아? 자, 근데 또는 어떻게 풀립니까? 마이너스 붙여도 풀리면 어떻게 돼? 네, 이렇게 되고 2x 플러스 1. 자,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풀렸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작다. 작을 때겠네. 이럴 때 이거다.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이 오히려 몇 개가 생겼습니까? 2개가 생겼어요. 그럼 얘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풀고 얘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풀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뭘로 연결했어요, 선생님이? 또는이죠, 맞죠? 결국에는 얘도 얘는 그 정체성이 뭐야? 결국에는 몇 개의 부등식이에요? 한 개의 부등식이 정체성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얘 일부분이고 얘도 얘 일부분이야. 얘만 맞는 것도 아니고 얘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얘도 맞고 또는 얘도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범위가 나왔어요. 해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해가 나왔어요. 나왔겠죠, 맞죠? 그 두 해를 공통 부분 구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걸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사람 또는이잖아요. 또는 기억나지?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해 구하면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나오잖아. 예를 들면 맞지?
그러면 1과 내가 콤마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1도 되고 2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1과 2가 동시에 되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1이거나 또는 2가 돼. 이 또는의 뜻은 둘 다 되거나 얘 하나만 되거나 얘 하나만 되거나 이런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하나만 되거나 얘 하나만 되거나 둘 다 되거나가 또는의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됐어? 네.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둘 다만 되는 거를 구하는 거지, 맞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맞죠? 그럼 얘는 뭐의 범위 구하는 거야? 얘도 되고 또는 얘도 된다. 합 범위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더 풀면 아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얘를 노란색이라고 하고 풀겠습니다. 자, 얘만 가지고 푸는 거야. 밑에 거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4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5 이렇게 돼요. 괜찮니, 얘들아? 자, 이거 구하면 x가 부등의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얘는 x가 4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자, 수직선에 표시합시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나 같다. 얘가 공통범위가 돼버리죠, 맞죠? 아, 그러면 이 노란색의 해는 x는 4보다 크나 같다.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빨간색으로 풀어볼게요. 자, 얘 위에 것만 풀면 얘 넘기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거고. 괜찮니?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수준이죠? 자, 4 넘기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양면에 마이너스 3 나누면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고. 괜찮아? 예. 왜? 틀렸어? 아, 그거 반대. 오, 좋아요. 그거 반대. 실수했네. 자, 이렇게 1보다 크다. 맞습니까? 자, 얘 풀면 어떻게 돼? x가 4보다 작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 표시하면 4보다 작다, 1보다 크다. 공통범위가 얘가 돼버리겠네, 여러분들.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정답입니다. 빨간색. 근데 뭐라고? 쟤랑 공통범위 구하면 해가 없다가 나올 거예요. 공통범위 있겠어, 없겠어? 딱 봐도. 없겠죠, 맞죠? 그럼 얘가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쓰는 애들이 간혹 있다고. 그럼 안 돼. 마지막은 합범위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감점. 하나 더 있어. 둘 다 구했지, 맞지? 흰색, 빨간색, 노란색 구했죠, 맞죠? 이거를 한 수직선 안에 표시해봐야 돼요. 기차처럼 연결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잘 봐요. 한 수직선 안에 노란색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빨간색 표시할게요. 연결됐어, 안 됐어? 기차처럼 연결됐지, 칙칙폭폭 연결됐죠, 맞죠? 그러면 빨간색 또는 노란색, 빨간색도 정답이고 노란색도 정답이잖아, 맞지? 그럼 한꺼번에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전체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그냥 x가 1보다 크다라고 답을 쓸 수 있어요. 이해됐어? 괜찮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는 연립부등식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아니죠. 맞죠? 아닙니다. 근데 푸는 과정 중에 연립부등식이 나오죠. 맞죠? 몇 개나 나옵니까? 둘 다 정답이다. 가 핵심 포인트야. 알겠어? 왜? 얘도 얘 일부고 얘도 얘 일부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괜찮아? 네,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해 또는 얘해가 정답이야. 알겠어? 네,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기차놀이 한번 해줘야 돼.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고. 기차처럼 연결이 안 되면. 이해됐어? 연결되면 확인하고 저렇게 답을 써주셔야 돼요.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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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다른 문제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별표.
아유, 흰색 공지 다 떨어졌네. 노란색으로 어쩔 수 없네. 자, 봅시다. 자, 얘도 부등식은 몇 개예요, 선생님들? 한 개입니다. 얘도 연립부등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푸는 과정 중에 연립부등식이 등장하겠지, 맞지? 자, 한번 예측해보자. 얘는 절대값이 몇 개 있었어? 한 개 있었죠, 맞죠? 그럼 결국에는 4를 기준으로 그냥 풀리거나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거나 두 개로 나눠졌지, 맞지? 괜찮아? 얘는 절대값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얘는 그러면 이런 연립부등식이 몇 개 등장할까? 잘 생각해봐. 몇 개 등장할까? 3개 등장하겠죠. 3개. 왜냐하면 얘는 절대값이 하나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 되는 값이 4 하나잖아, 맞지? 4를 기준으로 4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런 애가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이런 애가 된다. 이렇게 돼. 왼쪽에 있으면 이런 애, 오른쪽에 있으면 이런 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그래서 절대값이 2개 이상 있잖아요. 그럼 수직선부터 반드시 그리세요. 뭐부터 그린다? 자, 그럼 얘가 0 되는 값 얼마입니까? 1. 얘가 0 되는 값 얼마야? 자, 얘네들이 0 되는 값에 의해서 수직선이 총 몇 개로 나눠집니까? 3개. 3개로 나눠지죠, 맞죠? 이거 하나당 연립부등식 하나가 딸려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됐어? 괜찮아? 자, 1번일 때는 어떻게 되냐? 1번일 때 대표적인 숫자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요. 뭐 있어요? 마이너스 2를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 넣고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2를 넣고 절대값 아니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있는 숫자 아무거나 갖고 와서 여기 넣어보니까 양수 됩니까? 음수 됩니까? 음수. 그러면 얘는 그냥 풀려요? 마이너스 붙여서 풀려요? 마이너스 붙여서 풀릴 거다. 이렇게 전개까지 해버릴게 내가. 이렇게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 얘도 그냥 풀리겠어?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겠어? 마이너스 붙여서 풀린다. 요렇게 식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떨 때야? 1번일 때지, x가. 맞지? 그게 어떨 때입니까? x가 뭐보다 작을 때예요. 요렇게 하나. 언더셋?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숫자 아무거나 쉬운 걸로 0 넣어봐. 양수 대 음수 대 음수.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겠네. 괜찮아? 자, 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 괜찮아? 이번에는 그냥 풀려? 마이너스 붙여서 풀려? 그냥 풀리겠네. 괜찮아 얘들아? 괜찮니? 자, 2번일 때가 어떨 때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겠지, 맞지? 근데 여기 등호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제가? 안 넣었죠? 그럼 여기서 넣어주는 거야. 1까지. 자, 선생님 여기 넣고 여기 안 넣으면 안 되나요? 돼요. 뭐가 안 되냐? 둘 다 안 넣거나 둘 다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함수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함수의 정의가 뭐죠?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되는 게 함수의 정의죠, 맞죠? 근데 둘 다 넣으면 마이너스 1을 2번 정의한 거야, x 값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넣으면, 둘 다 안 넣으면 마이너스 1만 왕따 시킨 거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넣으면 여기 안 넣어야 되고 여기 넣으면 여기 안 넣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한쪽만 넣어야 돼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숫자 2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그냥 풀리겠네. 2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냥 풀리겠네. 이렇게. 괜찮아? 자, 이게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x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요. 저기 안 넣었잖아, 위에다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자 이거 삭삭 없어지면서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x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얘랑 공통범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포함돼 버리네. 맞습니까? 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x가 마이너스 왜 이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해가 됩니다. 1번 연립부등식에서.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자,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연립부등식. 얘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자, 얘 없어지죠? 맞죠? 그럼 1차 부등식이 아니게 돼버리네. 맞죠? 자, 얘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렇게 돼버리네. 구라칩니까? 당연한 소리 합니까? 구라치죠? 그럼 볼 것도 없이 2번에서는 해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없는 거와 얘와의 공통범위니까 없게 됩니다. 해가 없다.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얘가 당연한 소리 했어. 그러면 모든 실수 x가 해인 거예요. 당연한 소리 하면. 이해됐습니까? 그럼 모든 실수 x와 얘와의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지. 그냥 무조건 모든 실수 얘가 포함될 테니. 이해됐습니까? 지금은 2번은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괜찮아? 자, 3번 봅시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지면서 2x가 4보다 크다니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나 같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 표시해주면 x가 1보다 크나 같다.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 그럼 2보다 크다가 포함되니까 얘가 해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얘랑이 다 해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해입니까?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니까 그냥 얘랑만 써주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자, 얘를 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기차 칙칙폭폭 연결할 필요도 없이 딱 봐도 연결 안 되는 거 하긴 되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석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석풀이에요. 됐어? 괜찮아? 네. 자, 그러면 밑에 이런 거 다 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선생님이 꿀팁 하나 줄게요. 이게 정석풀입니다. 근데 이런 꼴인 문제가 하나 있을 거다. 아이고, 얘를 지우지 말고 얘를 지우자. 자, 얘랑의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 좌변에 x가 우변에 x가 껴있죠, 맞죠? 쟤는 우변에 뭘로만 이루어져 있어? 상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맞죠? 이렇게 되면 이 방법대로 풀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변이. 괜찮아? 자,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할 겁니다. 절대값의 정의 뭐예요? 수직선에서 영가의 거리. 주어가 빠졌잖아. 주어가 뭐야? 뭐와 영가의 거리입니다. 그렇지. 절대값 안의 수와 영가의 거리란 뜻이야.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수직선에서 0이 여기 있어요. 자, 이쪽으로 거리가 2면 이 점이 뭡니까? 2. 이쪽으로 거리가 2면 이 점이 뭐예요? 이런 상태지 지금.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 안에 있는 x-4가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가 2보다 짧거나 같다라는 뜻이야. 그럼 x-2가 어디 있어야 돼? 요런 데 있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아, 그럼 이거를 x-2가 있어야 되는 범위가 요렇게 된다. 이걸로 절대값을 바로 풀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아? 자, 각변에 2를 더해. 원래 얘는 부등식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근데 양 끝이 숫자인 상태면 2개 나눠서 풀 필요가 없는 거 알고 있죠? 맞죠?
그냥 각변에 2만 더해도 되는 거 알고 있지 맞지? 자 2 더하면 얘는 0 x 4 자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떨 때만 먹힌다? 여기가 숫자만 있을 때만 먹힌다. 얘는 안 먹혀요. 절대값 안에 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2x 플러스 1이 있지 맞지? 얘의 뜻이 뭐야? 절대값 안에 있는 x-4가 0과의 거리가 2x 플러스 1이다 보다 짧다 이런 뜻이잖아 맞지? 2x 플러스 1이 어디 있는지 수직선을 어떻게 찍어? 못 풀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못 풀어요 그렇게는. 얘는 이런 거 이후부터는 다 아까 정석풀이 방법대로 연립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유제 17번이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값 ax-3 b 자 이거의 해가 뭐가 됐대요? 이걸 구했더니 이렇게 됐다.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 괜찮아? 그리고 가로치고 b는 뭐라고 돼 있어요? b는 0보다 이게 0보다 크지 않잖아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 무조건 해가 없다입니다. 잘 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b가 음수야 이렇게. 절대값 ax-3에 절대값이 붙어있죠 맞죠? 절대값은 0과의 거리잖아 맞지? 0과의 거리가 마이너스 3보다 짧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리는 0은 될 수 있다. 하지만 0보다 작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럼 이것만 딱 b가 음수가 되는 순간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b가 뭐보다 크다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해줬어요. 괜찮니? 자 이제 간다. 잘 봐. 정석풀이부터 풀어볼게. 얘들아 얘는 그냥 풀릴 때가 있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정석풀이로 풀어볼게 이 문제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a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뭐보다 클 때요? 요거 맞아 얘들아? 자 이렇게 연립부등식 하나. 그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면 자 이렇게. 자 그럼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괜찮니 얘들아? 자 얘도 얘 일부고 얘도 얘 일부니까 둘 다 되는 거니까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랑 공통범위 얘랑 공통범위 두 개 합범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자 얘는 3 넘기면 ax b 플러스 3. 자 양변에 a로 나누면 a분의 b 플러스 3.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되냐? ax가 3보다 크고 x가 a분의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나. 자 얘도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ax b 마이너스 3 양변에 마이너스 a로 나누면 x. 자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풀다 보니까 뭔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a를 양수 취급하면서 풀고 있는 거 느껴져? 맞지? 알아 몰라 그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풀이로 풀면 상황을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또 나눠서 풀어야 돼. 하기 싫어지죠 맞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때려칠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 이용하겠습니다. 정의로 푸는 거. 오케이? 자 훨씬 간단해집니다. 자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과의 거리가 b보다 짧다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 여기 있고 거리가 b면 얘는 b가 될 거고 거리가 이쪽으로 b면 얘는 뭐가 됩니까? 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절대값을 풀면 ax-3이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버리겠네. 괜찮아? 괜찮니? 자 이제 각변에 3을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3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둘 다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는 게 훨씬 낫잖아. 아까 그 연립부등식에서 봐야 되잖아. 괜찮아? 네, 지금은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냥 풀면 되겠네. 자 만약에 1번 a가 양수예요.
그러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양변에 각변에 a를 나누더라도 안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돼?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 x 자 얘가 a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구했는데 a값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연방 나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a가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 상황은 맞다 틀리다? 틀린 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연방 풉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a분의 b 플러스 3이 4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연방 푸는 거야 양변에 a 곱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a가 되고 자 a 곱하면 b 플러스 3이 4a가 되겠네 여러분들 이거 양변 각각 더해주면 b가 소거 되겠네요 맞아요? 빨리 a 구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얘는 6이 되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2a가 되겠네 a가 뭐가 됩니까? 양수 나왔어요? 오케이 됐네 근데 또 확인해야 돼 b 값도 구해봐야 돼 b도 뭐가 나와야 돼요? 자 a가 3 나왔으니까 a에다가 3 뭐 여기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 얘는 b 플러스 3이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b가 뭐가 됩니까? 양수 나왔네 자 또 확인해 봅시다 그래도 요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면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씨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a가 음수면 각변에 a를 나눌 걸 때 부등의 방향 바뀌겠죠 맞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x가 되면서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얘가 a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자 얘를 다시 써주면 a분의 b 플러스 3 자 이렇게 그다음에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고 얘가 4가 된다 자 이거 풀면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4a가 되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없어지면 6이 2a가 되면서 a가 3이 나온다 자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1번 상황이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제 뭐예요?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a, b 값을 구하달라고 했지 맞지? 그래서 a는 3 b는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볼게요 자 절대값은 어떻게 푼다 얘들아? 절대값은 본질이 몇 개인 부등식이다 본질이? 본질이 몇 개다? 절대값 포함된 거는 본질이 몇 개다? 한 개다. 근데 푸는 과정 중에 뭐가 등장하는 거야? 연립부등식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 있는 거예요. 연립부등식이 아님에도 이 단원에 있는 거야. 푸는 과정 중에 등장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표형 8번 볼게. 자, 이 의자 문제, 이거 되게 중학교 2학년 때도 봤어, 못 봤어? 이거 의자, 긴 의자에 앉히고 막 이런 문제. 봤죠? 아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는데 이 고등학생이 돼서도 어려워해, 이거. 위에 써놔. 긴 의자 맞아? 긴 의자네. 그림 그리기라고 써놔. 의자 그림 그리기. 그림 잘 그리지, 네. 맨날 책에 낙서하고 그러잖아. 책에 낙서하지 마. 유일하게 이런 문제 풀 때만 의자 그림 낙서는 인정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볼게. 자, 대표형 8번 볼게요.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았어? 7명씩 앉으면 학생이 몇 명 남는데? 9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는데? 1개 남는다. 의자의 최대 개수 위치.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을 생각해보니 상황은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의자 수를 우리가 모르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의자 수를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별로 좋지는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의자를
못 세나? 직접 세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 셌나 봐요, 의자를. 알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의자 수를 몇 개로 잡을 거야? X라고 잡을 거야. 자, 의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게 개수로 딱 X가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범위로 나오게 되나 봐. 그러니까 그거조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의자를 셌는데 개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범위로 나오지?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왜? 사실 이거는 실생활에서의 이거지, 맞지?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 근데 일단 문제는 풀어봅시다. 자, 학생 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일단 의자에 몇 명씩 앉았어? 한 의자가. 그러면 의자를 다 썼죠, 맞죠? 그리고 몇 명이 지금 뻘쭘하고 있어? 4명이 뻘쭘하고 있어, 못 앉고. 이해돼서? 자, 그러면 의자에 총 앉아있는 사람 수는 몇 명입니까? 학생 수는? 7X명이 되죠. 의자 하나당 7명이 앉았으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에 뻘쭘하고 있는 학생 몇 명이에요? 네, 그래서 학생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 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걸로 부등식을 세우면 돼. 얘들아! 놀면 안 돼. 학생 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걸로! 아이씨, 안 되겠다. 겨울방송 만들어. 18도. 자, 학생 수를 다르게 만드는 걸로 부등식을 표현해. 이번에는 당연히 못 앉아있는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씨! 한 의자당 더 껴앉아! 이렇게 했겠지, 맞지? 그 더 껴앉으라는 게 몇 명이야? 9명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맨 뒤에 의자 한 명이 남았대. 자, 요렇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의자, 이렇게 긴 의자 그렸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개를 딱 그려줘. 이렇게. 의자가 1개 남았으면. 자, 여기가 아예 0명입니다. 의자가 비었다라는 건 아무도 안 앉아 의자가 1개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마지막 전 의자는 1명이든 9명이든 앉아있다라는 얘기예요. 1명 앉아있을 때가 학생 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 있게 되는 거고 이해됐어? 1명 앉아있을 수도 있고 9명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9명 앉아있는 게 이 학생 수의 최대 사람 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괜찮아? 자,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9명이 확실하게 앉아있는 게 몇 개의 의자예요? 자,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의자가? X개죠, 맞죠? 그럼 9명이 확실하게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X-2개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앉아있어, 요만큼 학생 수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몇 명 앉아있는지 안 알려줘서 문제는 1명에서 9명까지 앉아있을 수도 있어. 1명만 앉아있어도 이 의자는 빈 의자가 아니거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빈 의자는 0명 앉은 의자만 빈 의자예요. 그래서 0명 앉은 의자가 1개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그 전에 앉은 인원수로 부등식을 세우는 거야. 이해됐어?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인원수 셌습니다. 여기 1명 있을 수도 있고 앉은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따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X-1개까지 9명이 다 앉았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자, 얘 부등식 몇 개야,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연립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걸 풀었었죠? 요렇게 식 하나, 요렇게 식 하나 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자, 그걸 나눠서 풉시다. 자,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야, 이거 대괄호 아니고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전개해서 하세요. 9x-1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7. 괜찮니? 7x 플러스 4. 그 다음에 7x 플러스 4. 전개하면 9x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얘들아? 요거 푸는 거야. 공통범위 구하는 거예요. 자, 풀어봅시다. 자, 얘 넘기면 어떻게 돼? 2x
자,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1.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x는 개수니까 분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걸 나중에 생각하면 돼. 자, 얘도 봅시다. 얘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자, 얘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x가 부동의 방향이 바뀌면서 2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거 맞아? 자, 그럼 몇 개요? 몇 개부터 가능해? x는 7개 가능하죠, 맞죠? 또 8개 가능합니까? 또 9개, 또 몇 개까지? 10개까지 가능하네. 이렇게 x가 가능한. 근데 문제 봐봐요. 뭐라고 했어요? 의자의 최대 개수니까 몇 개가 정답이에요? 10개가 정답이 되겠어. 이해됐어? 이게 실생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를 잘 못 풀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풀면. 알겠습니까? 의자 그림 그리면 된다. 헷갈리면 이렇게. 자, 요런 형식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연이도 수업을 나가야 돼서 153초까지 숙제입니다. 자, 오늘 숙제 검사도 좀 하고